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주중의 한가운데 수요일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TV의 임백스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 이틀 연속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정말 조정 시작인가 하고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요. 시장이 지금 잔뜩 긴장하고는 있습니다. 왜냐? 바로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후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연준의 FOMC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 말고도 지금 시장을 흔드는 굵직한 이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구글의 광고 제국이 진짜 쪼개질 위기에 있다, 이런 소식이 있고,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들은 관세 때문에 또다시 곡소리를 내고 있고, 반면에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고 금리 내리고 심지어는 미국이랑 대화하겠다는 제스처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경에서 진짜 총격전을 벌이고 있고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파도에 휩쓸리기 딱 좋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희 인백스가 오늘도 이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핵심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오랜 글로벌 금융시장 경험과 날카로운 분석으로 속 시원하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월스트리트 뉴욕 증시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시죠. 출발합니다. 먼저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는 0.95% 하락했고요. S&P 500이 0.77% 하락하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87% 하락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9일간의 무서운 랠리 이후에요. 이틀 연속 조정인데요. 이게 단순한 숨고르기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지는 오늘 연준 발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동결을 예상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재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계속되는 무역 협상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앤드류 헤크트라는 분석가인데요. 관세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지만 빅스 지수가 현재는 25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최악의 공포는 다소 진정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경제 및 지정학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해서 갑작스러운 변동성 증가가 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어제는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고요. 기술주 역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24% 언저리에서 움직였고, 개별 종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는 1분기 깜짝 흑자 전환과 함께 영국 딜리버루 인수라는 M&A 소식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오히려 7.4%나 급락했습니다. 인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다 하고 작용한 것 같습니다. 페라리는 고급차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분기 호실적과 함께 연간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반면 시리얼 업체죠. WK 켈로그는 관세 영향과 실적 부진으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추었습니다. AMD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6% 성장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조 6천억 원 정도 매출을 했다고 했는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57%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 규제로 인해서 2분기 가이던스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팔란티아 역시 1분기 매출이 39%나 성장하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외에서 12%나 폭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상품 및 채권 시장 보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불 96전 급락하면서 59불로 떨어져 있고요.
$10 선이 이제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요, 온스당 $100 넘게 폭등하면서 3,411불이 됐습니다. 엄청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05%, 소폭 하락하며 역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아주 그냥 좀 심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이죠. 구글입니다. 이 구글의 광고 제국이 진짜로 쪼개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법원에서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는 판결을 낸 데 이어서 이번에는 아예 구글의 광고 사업부 2개를 강제로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의 광고 사업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검색 광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수많은 웹사이트와 웹화면에 뜨는 광고를 사고 파는 그 시장 전체를 구글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이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경쟁을 막고 광고주나 웹사이트 운영자들 모두에게 손해를 안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구글의 광고 거래소인 ADX 사업부하고 퍼블리셔용 광고 플랫폼인 DFP를 팔아서 시장의 독점 구조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금융시장에서 이런저런 규제들 다 봤지만 이렇게 잘 나가는 그 막강한 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통째로 팔라고 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입니다. 과거 석유왕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34개의 회사로 쪼개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신 거인이죠. AT&T가 7개의 회사로 또 쪼개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거의 걸맞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피해가 막심할 거다 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항소할 뜻을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소송은 앞으로 몇 년간 지루하게 법정 싸움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인백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뉴스는 단순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도 몸집 너무 키우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전략, 특히 M&A를 통한 사업 확장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반독점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특정 사업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이런 규제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 목을 죄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 중국에서는 아주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쌓아 놓아야 하는 돈, 즉 지급준비금이죠. 그 율을 0.5%포인트나 낮춰서 시장에 약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0조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정책금리도 0.1%포인트 내렸고요.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풀까요? 답은 뻔합니다. 미국과의 무역정쟁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금 죽을 맛이라는 거죠. 특히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45%라는 관세를, 핵폭탄급 관세를 때렸습니다.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에서도 나오지만 4월 중국의 신규 수출 주문은요, 2022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고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먼저 자세를 낮추고 돈을 푸는 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몇몇 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의 실세인 허리펑 부총리가 이번 주 목요일 스위스에서 미국의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하고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오와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중국이 먼저 우리 좀 살려달라, 제발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의 이번 경기부양책과 미중 고위급 회담 소식은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고 세계 경제 1, 2위 경제대국이 다시 만나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럼 기대감이 굉장히 많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가 이 소식에 1% 넘게 반등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가 늘 강조하죠. 절대 흥분하지 마십시오.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단기 부양책의 효과는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중 협상이 시작된다고 해도 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이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 시장, 요즘 정말 춥습니다. 간밤 리비안 주가가 또 급락을 했습니다. 회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 관세정책 변화 때문에 올해 차량 인도량 전망치를 낮췄고요. 반대로 설비 투자 예상액을 늘렸다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앞으로 장사는 잘 안 될 겁니다 발표하고, 돈은 더 써야 되겠습니다 하고 발표랑 똑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돈을 더 아껴야 되는데 돈을 더 쓴다? 이게 비단 리비안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서 포드가 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전기차 회사들은요,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첫째, 수요 둔화가 있죠. 금리는 높고, 그래서 차 사기 좀 어렵고, 경기 침체까지 있어서 소비자들이 잔뜩 움츠려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 심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요, 중국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도 나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제는 완전 레드오션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셋째는 바로 이 관세 폭탄입니다. 미국과 중국, 이제 유럽까지 서로 관세 때리기 시작하면 전기차 공급망 전체가 흔들리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가격, 부품 가격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섹터 지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2의 테슬라를 찾겠다는 환상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지켜보시면서 과연 누가 선두로 앞서갈 것이냐, 그게 좀 구체적으로 보일 때 편승하시는 게 훨씬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거나 아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이번 관세 정쟁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정말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시아의 해무군 양국 인도와 파키스탄이 군사적으로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지난 4월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습 사건의 보복으로 파키스탄의 9개 지역에 군사공격을 감행했다는 건데요. 파키스탄 측은 최소 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고 밝혔고, 심지어 인도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테러리스트 캠프를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까지 나서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은요,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되면은 그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젯밤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100 넘게 폭등한 것도 이런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근무할 때도 인도 파키스탄 분쟁은 항상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유가가 들썩이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자산 비중 확대 등 방어적인 전략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황당하지만 그냥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뉴스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덴마크령 자치섬인 그린란드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황당하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부터 그린란드를 사들이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었습니다. 이제 그걸 진짜로 실행에 옮기려는 사전작업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미국 정보국 국장이 직접 나서서 CIA, DIA, NSA 같은 정보기관들에게요, 그린란드의 독립움직임, 미국 자원개발에 대한 현지 여론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위성감시, 통신감청, 스파이 활동까지 동원해서 미국 목표의 협조적인 인물들을 찾아내라는 비밀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뭐 카더라 통신 같은데 별의별 뉴스를 다 봤지만 동맹국의 자치령을 상대로 이런 노골적인 정보 활동을 벌이는 건 정말 이례적입니다. 역시 트럼프 행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은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변명은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섬 쇼핑 리스트에 그린란드가 올라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막대한 양의 희토류하고 천연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이 뉴스는 당장 시장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겠지만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일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또 어떤 돌발적인 정책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3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수지는요, 적자가 14% 급증한 1,40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0조 원 정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상품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수입을 엄청나게 했다는 것이죠. 내일 새벽에 있을 연준의 FOMC 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시해 보이는데요. 파월 의장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보고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힌트를 줄 건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제국의 분할 위기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안간힘, 전기차 업계의 눈물, 그리고 다시 한번 불안해지는 국제정세까지 정신없이 돌아갔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틀 연속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졸였는데요. 오늘 연준의 발표가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장세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저희 인백스와 어제 방송을 한번 하셨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휩쓸리지 마십시오. 둘째, 아는 것에만 투자하십시오. 내가 뭘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옆집 김 사장님이 좋다고 해서 사는 투자, 그런 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셋째,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여러 나라, 여러 산업, 여러 자산에 나누어서 투자하는 분산 투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서 현금은 꼭 사이드로 좀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항상 기회는 숨어 있는 법. 중요한 것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굳건히 지키시고 멀리 내다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저희 미주알 고주알 TV 앞으로 여러분의 그 길에 든든한 등대이자 따뜻한 길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저 인백스와 함께 이 험난한 투자 여정을 헤쳐 나가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한 2주 내로 이제 시장 개장 전에 이제 생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진짜로 지금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고 해석을 해드리지만 그때는 진짜로 투자, 돈 벌기 위한 투자, 미국 주식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를 뭐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미주알 고주알 TV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